여러분, 세상을 가장 쉽게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세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정하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세상에 그 생각의 형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물들을 하나씩 살펴보세요. 그것들 중 단 하나라도 생각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와 정치와 문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인간의식의 산물입니다. 다수의 생각의 결과물들은 그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럼 다수의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할까요? 교육, 정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중 가장 효과적이면서 파급적인 대중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위 초상위층 혹은 인류의식에서 높은 수준에 위치한다는 그룹들은 인간들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대중은 마치 스스로 사고할 줄 모르는 가축무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입하는 모든 대중매체에는 대중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생각들을 심어 놓습니다. 교묘하게 말이죠. 교묘해야 하는 이유는 메시지가 교묘하면 대중들의 무의식에 각인되었다가 나중에 대중들이 그와 유사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떠오른 사람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생각인 것 마냥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완전히 내 것이라고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카르마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개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중의 동의와 상관없이 진행하게 되며 카르마적 오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동의시켜서 상쇄시키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둘이 분쟁이 나게 되었는데 한쪽이 이랬다고 쳐요. 때려봐. 자, 실제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판정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으로 동의를 시켜놓고 교묘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대중들은 양이고 그들은 양치기인 셈이죠. 양의 개체가 너무 많아져서 초목이 부족하게 된다면 양치기들은 양을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의 표라는 것은 이 짐승이 포악한 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처럼 몸에 바코드가 찍힌 가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인간에게 태그를 다는 일은 점점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에요. 이미 동물들에게는 달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그들이 마치 아주 악한 무리처럼 보일 거예요. 특히 인간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두려움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주로 분노로 표출되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더더욱 모습을 드러내기를 꺼립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인류의 의식을 컨트롤하는 그룹이 악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큰 관점에서는 그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선 영화 클립들을 몇 개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영화에서 그들이 어떻게 인류들을 보고 있는가 관점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살펴보죠. About half the universe. If he gets all the Infinity Stones, he can do it with the snap of his fingers. Just like that. Tell me his name again. Thanos. Mankind is the virus. We're making our planet sick. A coal is our only hope. If we don't reduce our population ourselves, there's only one of two ways this can go. The hope kills the virus, or the virus kills the hope. Population must always be kept in balance. For optimal balance, however, there have been times when more radical solutions were required, when the population needed to be reduced rather drastically. 우주가 더 이상 생명을 수용할 수 없으니 반토막 내야 한다. 발렌타인, 인류는 지구의 암세포 같은 존재이다.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 설국열차에서 나온 인물,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영화들에 나오는 관점은 대부분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관점입니다. 인간들은 지구의 암세포 같은 것이며
개체수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스쳐가는 미디어들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미국에 세워져 있던 조지아 스톤도 그런 것이었죠. 최근에 철거되었습니다. 여기 그들의 관점이 잘 들어있으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10계명 첫 번째, 자연과 인류의 영속적인 균형을 위하여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하라. 현명하게 번식하도록 이끌라. 적절함과 다양성을 발전시켜라. 세 번째, 사용되는 새로운 언어로 인류를 통합하라. 네 번째, 열정, 믿음, 전통을 단련된 이성으로 다스려라. 다섯 번째, 공정한 법과 정의로운 법정으로 사람과 국가를 보호하라. 여섯 번째, 세계 법정을 통하여 외부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모든 국가가 내치를 하게 하라. 일곱 번째, 옹졸한 법과 무능한 공무원을 피하라. 여덟 번째, 사회적 의무와 개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게 하라. 아홉 번째, 진실, 아름다움, 사랑을 소중히 하여 무한한 조화를 찾도록 하라. 열 번째, 지구의 암덩어리가 되지 말라. 자연에게 자리를 남겨주어라. 자, 다 읽어보았습니다. 보니까 좋은 글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하지만 몇몇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특히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하라는 부분 있죠.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80억 명이에요. 자, 5억 이하는 그 타노스보다 훨씬 과격한 겁니다. 왜? 그들은 인구를 이토록 감소시키기를 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의식 수준이 높은 개체들이 보기에는 단순 쾌락만 소비하고 그 이상의 위대한 것들을 볼 줄 모르는 인류들이 마치 암세포 혹은 가축처럼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그들은 자신들이 선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이유 없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사악하게 행동할 이유는 잘 없죠. 그들만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짧은 생애를 위해서 악에게 자신을 바치는 인간은 잘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생은 짧은데 영은 영원하니까요. 자, 앞에서 말한 이런 인류 통제적 관점에서는 화폐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돈. 이 돈이라는 것도 그 구조가 태생부터 빚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조폐 공사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달러 자체가 애초에 빚을 가지고 발행됩니다. 그리고 이 달러를 찍어내는 기관이 미국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들 잘 아는 사실이겠지만요. 원화를 찍어내는 대한은행도 마당에 전시한 상징이 딱 있죠. 우선 전시안이라는 것은 소위 음모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심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는 뜻으로 영화나 여러 매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미국 달러 뒤에도 이 전시안이 있죠. 간단히 한번 보고 갑시다. 이 피라미드 상부에 있는 눈, 이것이 바로 전시안입니다. 피라미드를 인류 계층이라고 얘기했을 때 최상위층에서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조폐공사, 한국은행에 있는 전시안 상징입니다. 피라미드 위에 눈 똑같이 있죠. 그럼 이 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은 애초에 찍혀 나올 때부터 빚을 추가로 가지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애초에 돈 태생이 빚이라는 말입니다. 자, 돈이 계속 순환하면 순환할수록 이 빚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말은 돈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돼도 굉장히 많은 금전적 문제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인류는 유사 없이 편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인간은 어려움이 없으면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하는 편입니다. 자, 지금 당장 대한민국 출산율에 대한 분석 또한 결혼하지 않고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만 있어도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어요. 자, 절대적 금전적 풍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류의 성장에 저해가 됐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소위 인간들을 통제하는 그룹은 평범한 인간처럼 10년, 20년 단위를 보고 계획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주 길게 보고 플랜을 짭니다. 100년,
200년도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뿌리고 그 예언을 실현하도록 사회를 이끌어 나가죠. 이 예언이라서 만든 게 아니라 예언을 만들고 예언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공공의 적이 나오면 인간이 뭉치고 힘을 발휘하듯 인간이란 존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장을 해나가듯 결국 금전적 결핍이라는 것도 인간 성장에 동력원 작용을 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돈이 근본적으로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많은 유튜브 영상 중 돈을 잘 버는 것과 관련된 영상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물건도 만들고 개발도 하고 이 돈 아래 여러 가지 것들이 강제로 나아가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런 화폐 구조는 인류를 성장하게 채찍질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인류가 이제는 고통에서 배우는 시기를 지나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요. 그럼 이제껏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타노스에서 인구 감축을 원하는 세력 관련 이야기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인구 감축에서 인류를 통제하려는 관점까지 설명을 나아갔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줄여서 통제적 관점이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영화에서 나오는 상반된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원더우먼입니다. 자, 우연히 주말에 넷플릭스에서 보게 되었는데 꽤 인상 깊은 구절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바로 그 후속편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후반부에서 확실히 의도를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대 작품인데 마치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같더군요. 자, 원더우먼 1편에서는 인간의 이기심, 욕망이라는 것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서로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직 사랑이 끊임없는 인류의 분쟁을 중단시키고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화를 마칩니다. Only love can truly save the world. 그리고 전쟁의 신을 파괴하는 장면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보여주네요. 십자가에서 빛이 나면서 전쟁의 신이 파괴가 됩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 의식을 상징하고 그리스도 의식은 형제, 즉 인류애를 말합니다. 인류 전체를 나의 일부분으로 가족처럼 보는 것이죠. 이 영화는 인류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말이죠. 앞에서 나왔던 그 통제론적 영화와는 완전히 상반된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식, 즉 인류애가 휴머니즘이 그 후속편에서도 똑같이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속편입니다. 이 후속편에서 한 사업가가 나오죠. You don't need a pile of money or some business degree to get started. You don't even have to work hard for it. You just have to want it. 자, 그가 하는 일은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 우주가 돕는다 하면서 장사하는 인간이에요. 캐릭터를 약간 우스꽝스럽게 묘사해놨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생각 자체에 대한 풍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이룬다는,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지점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자, 개개인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져서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소망 중에는 건강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누군가가 믿거나 싫으면 사라지길 바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결국 주인공인 원더우먼이 소망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Renounce your wish if you want to save this. 자, 저는 이것을 소망으로 보기보다는 에고적 욕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에고적 욕망으로 보냐면 뒤에 에고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 영화 중에 장치를 많이 심어놨는데 그 평범한 여성 하나가 지상 최고의 생물이 되겠다는 소원으로 끝까지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And I would know because I've never been popular. You envy me? That doesn't make any sense. 최종 모습은 마치 짐승과도 같은 모습이죠. 이것만큼 강력하게 에고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An apex predator. Like nothing there's ever been before. 그리고 이 캐릭터가 원래는 인류애가 넘치는 학자의 모습이었죠. 타락한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악역 주인공은 자신의 모든 욕망, 모든 부를 다 거머쥐고 모든 권력을 다 거머쥐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기 위해서 그 모든 소원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갑니다. 자, 여기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전편에서도 십자가, 그리스도 의식이 나왔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자체가 그리스도 의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화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고 말이죠.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영상에서도 이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 의식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화 말미에 크리스마스가 나오고 소중한 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역시 인류의 형제의 소중함, 그리고 그것들이 피어나는 일상의 소중함을 말하면서 영화가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애고적 탐진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의식의 합리화가 되겠네요. 앞에 통제론적 관점과 다르게 인류가 서로 사랑을 기반으로 인류애로서 하나 되는 내용을 우리가 통합론이라고 부릅시다. 자, 첫 번째는 통제론, 두 번째는 통합론입니다. 자, 영화 소개하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들었는데 확실히 구도가 보이실 거예요. 자, 통제론은 인간은 암세포적이고 이기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존재들이며 그러므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두 번째인 통합론은 인간은 스스로 극복할 힘이 있고 내면에 있는 사랑을 깨워 진리를 보고가 가능하다입니다. 자, 통합론과 통제론 각각의 그 세력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각각의 세력들 또한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치 셰익스피어가 이 세상을 하나의 무대라고 보는 관점이 떠올라요. 자, 한쪽은 인류를 채찍질하고 다른 한쪽은 희망을 주면서 인류의 의식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병자리의 시대인 만큼 새로운 우주에 다른 계절이 돌아온 만큼 인류는 그 결실을 보여야 할 때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추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시기가 바로 지금 근처라는 것이죠. 만약 인류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 인류는 통제가 필요한 짐승이라는 관점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이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는 관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를 암세포 마냥 보는 관점은 지구 인류만의 관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외부 세력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지구인에 대한 주권 침해입니다. 지구 자원을 탐내는 외부 존재들에게는 인류는 가장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생물로서 필요 없는 대상입니다. 압도적으로 인간 한 명이 소유하는 자원이 지구상의 다른 생물보다 많습니다. 저만 해도 올해 내가 먹은 치킨이 몇 마리더라? 올해 내가 쓴 기름만 해도 몇 리터지? 그죠? 상당히 많죠. 인간은 지구상의 다른 생물과 다르게 엄청난 자원을 소모합니다.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이 외부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외계 세력이에요. 지구 자원을 탐내는 이들은 지구의 자원이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의도들을 개입해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지구인들에게 권력과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1. 통제론의 관점은 인류를 수준 미달로 보아서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두 번째, 통합론적 관점은 인류를 신의 조각들로 보면서 자율성에 기반을 둔 관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류는 하나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일은 일부 엘리트를 빼고는 나머지는 가축처럼 통제되는 것이고, 이 통합론의 관점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율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로 뭉쳐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통제로서 하나가 된다지만 두 번째 통합론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영화에 나오는 그리스도의식 인류의 형제를 통해 하나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구독자님들은 인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신가요? 둘 중 더 끌리는 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관점이 있나요? 저는 확실히 두 번째입니다. 인류가 사랑으로서 하나 되는 것 말이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통제론의 관점을 취하는 자들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관점에서 보면 필요에 의한 역할이었고 장기적으로는 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계몽하려고 시도한 뛰어난 자들 중에 우리가 아는 소위 음모론 집단에 소속된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 또한 포용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인류의 모습을 원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죠?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도록 돕는 3L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